자, 그럼 여름 파일. 자, 여기는 첫 번째 자료 열어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쭉 써있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실 때는 이 외형을 따서 그대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펜툴, 그리고 쉐입이 아니라 패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활용할 겁니다. 자, 따라갈 거고요. 자, 테두리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모서리죠. 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 그리고 직선입니다. 중간에 클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에 꺾어지는 이 자리에서 클릭 눌렀다 띱니다. 이때 오른쪽 패널에 패스라고 하는 패널을 잘 보시면 워크 패스라는 게 하나 생기면서 뭔가 모양이 따라온다라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잘 안 보이면 여기 패널 옵션에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아래 마찬가지 직선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자리에서 마우스를 클릭 눌렀다 띄고요. 왼쪽에 마찬가지 마우스 눌렀다 띄고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툭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도형을 다 만드신 거고 워크패스라는 곳에 사각형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확인되셨습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쉐입이 아니라 패스를 걸어놓고 그렸기 때문에 뒤에가 보여요. 그죠? 뒤에가 보이고 패스라는 곳에는 워크패스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워크패스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안 하고 해제를 딱 하잖아요. 자, 안 보이죠? 하지만 그림은 그대로 있으니까 난 여기다 그린 거야 라고 확인하실 텐데요. 워크패스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옆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썼을 때 그려볼게요. 먼저 툭 사라집니다. 기존에 열심히 그렸던 건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 사각형이니까 금방 처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까처럼 자동차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선풍기 같은 거 딴다 환장하겠죠. 몇 시간을 땄는데 다 지워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렸던 거는 이름을 바꿔라. 자, 두 번째, 제가 패스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쉐입을 걸어놓고 사용하시는 형태라면 면 색깔을 빼고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면 색깔을 해놓고 칠을 하시면, 자, 그려볼게요. 툭, 툭.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단지 패스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딱 찍는 순간 색깔이 칠해지면서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중간에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죠. 일단은 뭐 해봐야지. 툭.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레이어에 별도의 기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아까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패스일 때 레이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쉐입일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패스 쪽에서는 이 쉐입으로 형태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쉐입 1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펜툴이 아니라 여기 T 밑에 뭐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으로 그림을 쉐입 똑같이 걸고 내가 필요한 걸 색깔을 바꿔서 그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고 그냥 옆에다가 쓱 그려볼게요. 자, 띄면 레이어, 그쵸? 하나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 위에도 보면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냥 단순하게 패스긴 한데요. 똑같은 패스예요. 똑같은 패스지만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해당하는 레이어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고 색깔을 줄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쉐입이 아니라 누구로 패스로 걸고 그려주시면 된다. 단 확인이 잘 안 된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정 버튼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형태를 색깔을 칠해놓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이 색깔은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코너에 클릭. 자, 직선이니까 코너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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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패스에 있는 이 워크 패스를 뭐 해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라. 뭐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쓰시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OK 누르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처음부터 생성을 시켜놓고 그리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패스를 그려놓은 아이 상태에서 자, 아직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쉐입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쉐입 거는 방법은요. 펜툴이죠. 패스 선택했죠. 자, 요거 선택 해제예요. 안 쓸 때는 해제하는 거고요. 쓸 때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활용하는 거 선택하고 나서 아까처럼 쉐입, 면의 색깔을 칠한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바로 그려도 되는데 자, 안전을 위해서 차후 여러가지 대비를 위해서 일부러 빈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패스 선택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왼쪽에 가서 펜툴 위에 보시면 여기 쉐입이라고 버튼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칠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쉐입을 걸어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패스로 먼저 그린 다음에 완전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쉐입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패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을 만들어 보셨어요. 자, 두 번째. 자, 보고 계신 거에서 또 레이어 자체를 건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로 걸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펜툴에 쉐입 아니에요. 패스예요. 자, 아까처럼 시작하는 부분 그냥 클릭하세요. 툭. 자, 이때 저는 여기 패스 부분을 보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들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제하고 했었죠. 선택 해제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워크 패스가 생겨요. 다시 없죠? 패스 1을 선택하고 있으면 여기에 추가로 그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아예 다른 부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직선이니까 꺾은 자리 클릭, 꺾은 자리 클릭인 거죠. 근데 이번에 좀 다르죠. 여기는 곡선이에요. 자, 곡선인데 어디에 마우스를 누르고 시작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애매하실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이 상태에서 가상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가상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체크한 곳을 기준으로 전체를 4등분 합니다. 가급적 가장 비슷한 간격으로 4등분을 하는 거죠. 찌그러진 동그라미든 완전하게 정형태의 동그라미도 관계없습니다. 4등분을 하시면 이 4등분 한 자리가 뭐냐? 내가 포인트를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이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즉 어디? 방금 전에 클릭한 데가 여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하면 이 부분이 무언가 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여기서 이 자리 드래그를 하면 자, 눌렀다 띄면 안 돼요.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핸들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선을 모양을 만들죠.
하다가 실수로 놓쳤어요. 그렇다면 해당 이 자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핸들을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다 말면 상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중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미 다 그린 상태에서는 펜 툴 바로 아래 들어있는 화살표 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색 화살표는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각 모서리마다 있는 이 아이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선택했기 때문에 통째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수정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 툴 흰색 화살표로 방금 전에 그렸던 요 포인트 점 하나를 클릭하면 선택한 데는 색깔이 칠해지고 나머지는 흰색이 되면서 선택한 아이를 기준으로 아까 만들었던 핸들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핸들을 움직여서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겠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 워크패스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아이예요. 무조건 더블 클릭, OK. 이름 바꾸고 패스에 들어있는 이 모양은 레이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 아이예요. 물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안 쓸 때 해제를 하고 그냥 평상시 작업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기능이 있다면 선택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당장은 난 이 모양을 뭐 하겠다? 쉐입을 가지겠다, 면을 가지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펜 툴, 쉐입 버튼을 누르면 빈 레이어를 생성하게 되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펜툴이고요. 패스고 패스 쪽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워크패스가 생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클릭 생겼고요. 직선 클릭. 이번엔 그냥 반원 형태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상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거기에 4분의 1 지점 체크해놨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이때 Shift 누르시면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에 쉽게 각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 변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약간 안 맞아도 돼요. 자, 뭐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시면 왼쪽에는 이 아이에 의해서 처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를 Alt 누르고 갖다 대면 꺽쇠 모양이 나타나죠. 다시 자, Alt 누르고 갖다 대면 꺽쇠 모양이 나타나요.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핸들을 없앤 다음에 새로 드래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한꺼번에 아까처럼 이게 아니라 양쪽 다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는 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어렵다면 Alt로 하나 없앤 다음에 드래그 해서 각각 따로따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워크패스 더블 클릭 엔터. 자, 쉐입으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3번까지 하셨고요. 자, 4번 자, 비슷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그리면 워크패스가 생기겠죠. 하지만 휴지통 옆에 있는 이 플러스 자, 레이어처럼
플러스 모양의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패스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그리면 워크패스 생기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생긴 요 패스 자체에다가 기능이 그려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5번, 6번도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의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핸들이 양쪽 다 있다면 한쪽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한쪽을 없애고 그대로 그린다. 자, 위아래에 있는 곡선 자체가 4분의 1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여섯 번째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중간쯤 한번 지나간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핸들 하나 그리고 핸들 하나 없애고 또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작업을 하는 형태까지. 팁 하나 더 드리면 Alt로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핸들을 직접적으로 다른 쪽으로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핸들 하나를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수정하시려면 직접 선택 툴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포인트, 점, 앵커 포인트라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직접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셨으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꺾어진 데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어느 쪽도 핸들이 없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가 좀 꺾어져서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펜 툴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Convert Point Tool이라고 있습니다. 펜 툴에 오른 버튼 누르시면 Convert Point Tool, 이 아이는 곡선과 꺾은 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잡고 당기면 없던 핸들을 생성시키는 기능이죠. 생성을 시킨 다음에 컨트롤 키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셨다면 밑에 있는 버섯 3개가 있죠. 첫 번째 건 통으로 하나, 두 번째 건 따로 2개죠. 세 번째 건 따로 3개일 겁니다. 각각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펜툴로 그냥 열심히 그리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술본 가지고 요 클릭해 볼게요. 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쪽을 잡겠죠. 자, 영역을 잡은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패스해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들어있어요. 이 많은 아이콘들 중에서 제가 자, 앞에 거는 다 비활성화된 상태고 얘를 눌러 볼게요.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툭 찍으면 그 영역이 바로 이렇게 패스로 바꿔버립니다. 클릭한 순간 바뀌어버려요. 단점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조금 높아야지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요. 72dpi에 이러나 조금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려집니다. 뭐 GTQ나 이런 시험 쪽에서는 사실상 거의 쓸 수가 없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한번 더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영역이 잡혀야 돼요. 네. 영역을 패스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어에서 필요한 만큼 영역이 잡혀져 있어야겠죠. 뭐 레이어가 없더라도 일단 영역은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패스로 갑니다. 패스죠. 패스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 생겨요. 클릭하면 네, 워크 패스로 그려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OK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일일이 그린 것보다 이게 더 잘 그린다면 약간의 좌절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리시는 게 더 나은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앵커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많고 보정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얘가 더 잘 그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농담삼아 한 거니까.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패스 해제하고 위에 거 잡았습니다.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위에 거 잡고 자, 아래쪽에 버튼 누르면 생성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 이름 꼭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영역 잡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분명히 따로따로 그렸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그린 것을 한꺼번에 컨트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같이 그릴 때. 그렇죠? 사실 같이 그리는 방법 자체는 자,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그릴 땐 펜툴 가지고 열심히 자,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 그린다라고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겠죠. 그리고 밑에 그릴 거니까 선택한 요 패스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리면 이어서 그냥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애초에 내가 따로따로 그려놓은 아이라면 합칠 수는 없을까? 두 개를 가능합니다. 필요한 거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합치는 거 있지 않을까? 자, 눌러보시면 또 옵션 버튼 눌러서 보시면 없어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쪽을 선택을 해요. 한쪽을 선택하시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통째로 다 가져갈 거면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그대로 컨트롤 C 합칠 쪽으로 가져가서 컨트롤 V 하면 붙여집니다. 간단하죠? 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그려진 게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게 되면 똑같은 게 있는 자리가 겹쳐지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이미 합쳐진 쪽에서 요 머리만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통째로 선택하는 요 검은색 화살표, 연결되어 있는 도형 통째로 선택하는 선택 툴 가지고 위에 것만 선택하고 밑에 건 선택이 안 됐죠. 앵커 포인트가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보시면 밑에 건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위에 것만 다시 한번 위에 것만 잡아서 컨트롤 C 선택 해제하고 8번이 아니라 저는 9번에 가져갈 거니까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거 새로 만들어서 그냥 걔만 따로 가져가겠다. 여기서 컨트롤 V. 필요한 것만 뜯어가지고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설명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 레이어 하나, 빈 파일 하나 만드세요. 자, 살짝 추가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자체는 사실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800에 높이가 600짜리로, 자, 컬러 모드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72에 RGB 컬러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OK 누르시고요. 배경은 투명이든 사실 색깔이든 관계 없습니다. 네, 레이어를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파일을 만드실 때 여기 배경을 흰색으로 할 거니 뭐 검은색으로 할 거니 투명하게 할 거니 여기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살짝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펜툴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도형 툴 가지고 다이렉트를 그릴게요. 하지만 여기 쉐입이 아니라 쉐입 패스로 하겠습니다. 자, 도형 툴로 그릴 거고요.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자, 요 의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단순하게. 자, 그려놓고 나서 오른쪽에 패스를 보시면 워크 패스라고 떠있죠. 자, 일부러 이름은 바꿔놓고 자, 선택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쪽 내부에다가 세로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그냥 그립니다. 세로 내부에다가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리면 이 안쪽만큼 보이시나요? 자,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구멍을 뚫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처음에 그리면 이 형태만큼 색깔 칠한 부분이 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패스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리면 이 그린, 안쪽에 그린 이 박스만큼 뭐 하겠다? 구멍을 뚫어내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그리면 구멍이 뚫려있는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다시 뭐 하겠습니까?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안에 또 그리면 다시 구멍을 뚫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통째로 가로질러 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들. 주변에 없는 건 칠해지고 겹치는 건 구멍 뚫리고 겹치지 않는 건 뚫리고 자, 개념들. 크게 보는 거요? 여기는 옵션 버튼 누르시고요. 패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패널 옵션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개념 정리 좀 되셨죠? 자,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없죠? 자, 왼쪽에 도형 툴이고요. 도형 툴이고, 자, 쉐입 아니고 패스예요.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패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로 선택하고,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그립니다. 자, 그려졌죠? 이때, 자, 하나 그려놓고 보셔도 돼요. 여기를 exclude overlapping shape. 겹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또 그리면 내부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또 그리면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칠을 하겠죠. 자, 이게 exclude예요. 자, 개념 정리되셨죠? 앞에 있는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겹친 부분을, 즉 흰색이 된 부분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뚫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빼고 선택 해제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맨 처음 거, 자, 컴바인 쉐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컴바인 쉐입은 딱 그림만 봐도 뭐겠어요? 겹친 게 둘 다 포함이다 라는 뜻이겠죠. 하나 그리고요. 자, 워크패스 한번 보시고, 자, 새로 하나 그립니다. 일부러 어긋나서 그렸어요. 그랬더니 따로따로 있는 도형 두 개가 겹친 부분이 그대로 칠이 되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자체를 쉐입 버튼을 딱 눌러보면 그대로 칠이 되는 레이어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면 두 개짜리를 그대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만든 아이는 실제로,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면 두 개를 겹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합쳐진 건 아니죠. 그러니 완전하게 합쳐진 도형을 만드시려면 이 상태에서 누구를, 얘가 아니라 얘 자체를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전하게 머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안 누르면 이 자체 결과물은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도형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얘를 누르면 완벽하게 합쳐진, 잘 보세요, 떨어져 있는 거 툭 붙어버렸죠. 합쳐진 도형으로 재생성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 Z 말고는. 자, 정리 좀 되셨나요? 자, 포토샵에서는 처음에 만든 아이를 합쳐진 것처럼 바로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합쳐진 거는 맨 밑에 있는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로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쉐입. 자, 처음부터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하나를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러면 패스에 워크패스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라고 하는 아이를 누르면, 자,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려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린 아이만큼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그리면 그만큼 또 빠지게 됩니다. 파악되세요? 물론 현재는 중간중간 뺀 형태로 도형이 남아있지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머지 쉐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어떻게 이 흰색 부분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눌러볼게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아무것도 없죠? 자, 서브 트랙 프론트
shape. 됐죠? 자, 그려볼게요. 하나 그렸습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모양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다시. 자, 배경에서 따지면 뭐예요? 하나 빠졌죠? 그리고 다시 그립니다. 이만큼 또 빠집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보신 거랑. 자, 두 번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일부러 제가 컴바인 쉐입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컴바인 쉐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박스를 먼저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하나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서브트랙트 바꿉니다. 중간에 바꾼 상태에서 아직 바꾸면 안 되는군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그릴 거고요. 그린 상태에서 지금 방금 전에 그린 아이가 선택되고 있어요. 선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브트랙트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도형에 앞에 있는 나중에 그린 도형만큼 빼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서브트랙트를 먼저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면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돼요. 배경을 기준으로 지 마음대로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배경엔 전혀 패스를 그린 적이 없는데 배경을 기준으로 영역을 빼게 돼요. 사실 둘은 똑같은 뜻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그린 도형이 없다면 전체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라도 서브트랙트가 아닌 상황에서 그린 도형이 있다면 이 도형을 기준으로 라는 뜻이에요. 도형을 기준으로 나중에 추가로 그린 이 도형을 뭐 하겠다? 빼겠다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린 도형만큼을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개념은 비슷합니다. 얘는 뭐겠어요? 겹친 부분만 살리겠다. 나중에 먼저 그린 거와 나중에 그린 도형의 겹친 부분을 살리겠다. 그리고 얘는 그 반대 개념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해당하는 내가 방금 전까지 채택된 기능의 흰색 부분만큼만 뭐 하겠다? 살리고 나머지는 없애겠다. 지금 중간 부분만 살려 있어요. 왜냐면 얘로 잡아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머지, 최종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흰색 부분만 날려서 처리하겠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겹쳐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르고 합치고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고 나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쉐입, 도형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걔네들 겹쳤을 때 똑같이 자르는 기능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러한 기능을 조금 더 펜토리드 모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무시하세요. 처음에는 exclude라는 얘만 선택하시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외형만 필요한 만큼 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그리면 그만큼 구멍이 날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이 포토샵에 펜툴로 그리실 때는 얘가 기본 옵션입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만 처음부터 이해하시는 건 요거 말고 얘를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고 나서
슬쩍 바꾸시는데, 얘랑 얘는 그래도 쉬워요. 컴바인은 겹쳐진 패스를 뭐한다? 합친다. 자, 인터섹트는 겹쳐진 부분만 살린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는 먼저 그린 것과 나중에 그린 것을 어디를 기준이냐 따라서 바꾼 그 시점을 가지고 나중에 그린 만큼을 뭐한다? 뺀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뭘 하든 간에 흰색 부분만큼만 뭐 하겠다? 완전하게 면 처리하겠다 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펜툴에 관련된 기능이었고요. 이렇게 패스를 열심히 만들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영역을 잡고 레이어에서 필요한 만큼을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거나 또는 선택한 이 패스만큼을 그대로 벡터 마스크로 처리하거나, 그렇죠? 벡터 마스크로 처리하거나, 이미 쉐입이니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러한 기능들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앞전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